네, 안녕하십니까. 성형 알려주는 남자 성형외과 전문의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정말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채안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맨날 혼자 찍다가 같이 찍으려니까 너무 어색한데 저도요. 네, 오늘은 요즘 정말 예민한 주제, 핫한 주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는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 피부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네.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신데 조기 볼 옆에 뾰루지처럼 막 올라오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마스크를 요즘 항상 끼고 다니시니까 원래 이제 백옥 같은 피부셨는데 빨갛게 되고 저렇게 뾰루지처럼 막 올라오신다고 하시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막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거 마스크 껴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정보들도 있지만 저희 오채안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슬 원장님께서 그 마스크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였는데 그렇죠. 하루에도 거의 한 3-4명 이상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니까 이미 사스 때 이런 논문을 많이 냈었고요. 네,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이런 피부 트러블로 마스크 원인이다라는 게 거의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거는 여드름, 특히나 입 주변이나 이렇게 코 라인, 턱까지 아니면 턱선에 여기 겹쳐지는 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여드름이 가장 흔하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여기 팔자주름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정말로 여드름이 나실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갑이 지나셨죠. 네, 결국에는 이게 1-2달 사이에 이번에 마스크 열심히 쓰시는 분들일수록 여드름에 이제 호발 빈도가 높은 것 같고 그 외에는 원래도 얼굴이 이제 예민해서 홍조가 있는다거나 뭐 화장품이 잘 안 맞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주사 피부염이나 본인이 예민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골라 썼다던가 그런 이제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마스크 자체에도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화학 섬유고 면은 아니니까 자체에도 안 맞고 또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포르말데히드 뭐 이런 보존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냄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맞아. 마스크 끼면 냄새가 항상 나는데 뜯자마자 냄새 나는 그런 화학 휘발성 성분들이 피부에 좀 자극이 돼서 예민한 피부를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마스크를 안 낄 수가 안 낄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선책으로 권해드릴 방법을 찾는 거는 그래도 잠깐이지만 약을 먹거나 그냥 사춘기다 생각하고 여드름 관리를 받거나 그렇게 이제 고비를 넘어가셔라 하는 것과 KF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미 그 사스 논문에서도 밝혀져 있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벼운 마스크가 뭐 덴탈형 마스크나 일반형 마스크라도 조금 밀착이 잘 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게 훨씬 여드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스크 자체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차단하는데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논문들도 요새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한 이틀 전인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감염내과 교수님하고 실험을 해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기침을 했을 때 이게 밖으로 균이 튀어나오는 것인가. 근데 확실히 KF 마스크가 조금 더 막아주고 일반형 마스크,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비말이 많이 이제 튀어나갈 수는 있다. 근데 그 논문의 주 포인트는 그거긴 하지만 밑에 코멘트를 달아놓으신 그 교수님 말씀도 아주 이제 확진자거나 내가 감염을 다른 사람을 시킬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은 KF를 써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마스크만으로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얼굴이 너무 힘들다 이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자꾸 올라오고 1-2달을 고생했다 그럼 그거를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감염원이 될 리스크가 높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자기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생겨도 어쩔 수 없이 방수를 하고 그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피부 트러블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외출을 아예 안 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가장 좋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분들은 자극성이 좀 덜한 덴탈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K14 마스크를 쓰는 거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신체 실험을 해봤거든요. 본인께서? 두 겹을 쓰니까 더 이 내부 환경은 피부 환경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도 있죠. 맞아요. 이게 마스크에 있으면 밀착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고 습해지고 이제 그런 거 자체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2개 끼면 더 안 되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 마스크 감염내과에서도 재활용은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사용은 피부를 위해서도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그쵸. 저 옛날에 예비군 있을 때 마스크를 2개인가 받아서 계속 썼는데 이제 기침을 하고 그 젖은 거를 다시 쓰고 그래서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번 썼던 마스크는 자기 비말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노출이 된 다음 이걸 빨아서 쓰기도 애매하니까 마스크가 충분히 있다면 교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미 트러블이 생기신 환자분들은 뭐 약을 먹거나 여드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그거 말고 뭐 집에서 자기가 보습제를 발라야 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화장품을 자극적인 거 쓰지 마라 뭐 보습제만 발라라 뭐 이렇게 추천해드릴 자가관리법도 있나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면 어쨌든 여기가 축축하고 좀 오일리해져 있어요. 왜냐면 피지 분비가 많고 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모공이 활짝 열려 있고 피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사실 클렌징을 저는 예민해서 좀 덜 한다기보단 이럴 때는 조금 피지 관리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 주의할 점은 여드름용들이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형은 좀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시면 쓰셔야 되는 거고 2번째 문제는 일단 여기가 이제 많이 자극이 되니까 건조하다고 생각하셔서 수분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세요. 오히려? 근데 수분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니까 또 이제 유수분 밸런스 중에 수분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유분이 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너무 과하게 바른다기보다는 조금 젤 타입이나 가벼운 제형 수분크림으로 그냥 간편하게 한두 단계로 관리를 여기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원래 건성이나 뭐 중건성이었어도 조금 더 매트하게 지성처럼 해주시는 게 여드름 관리엔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스크 때문에 막 습해지는데 피지량이 늘어나니까 건조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바르면 안 되겠네요 진짜. 이것도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화장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뉴스에도 댓글들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논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근데 가리고 다니면 어차피 못 알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화장 안 하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마스크를 쓰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밑에 턱 라인까지 다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부위에도 여드름이 많이 나세요. 네네. 마스크를 약간 올리거나 한 칸을 접어도 밀착이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턱 밑에 여드름은 좀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건 좋네요. 그러면 살자주름에 트러블이 생기면 여드름을 접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촉촉하게 보습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고 화장품은 웬만하면 피해라. 그리고 턱 라인에 혹시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접어서 밀착을 잘 시키면 되니까 마스크를 접어서 사용해라.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관리는 그런 게 있고 마스크 트러블은 이 시기를 넘어가면 또 나중에는 자기 피부로 좀 돌아오실 수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드실 때는 또 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이거를 나는 화장도 무조건 해야 돼. 뭐 그래서 말을 안 듣고 화장도 다 하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데도 막 마스크 끼고 하다 보면 막 만성화처럼 뭐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독 또 대학병원에서 보면 중환자실이나 이제 수술방 간호 선생님들이 보통 호소하시는 경우죠. 트러블이 생겼는데도 계속 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만성 트러블처럼 될 수도 있네요. 갈 수도 있어서 저도 어머니한테 꼭 말씀 어디 돌아다니시지 말고 외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좀 집에 마스크 벗고 환기를 좀 잘 시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오늘 술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주변에 이제 친구나 지인이 물어보면 열심히 설명을 잘해서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네. 실생활에서 제가 직접 겪고 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